오늘은 제가 어떻게 완벽한 삶이라는 환상을 쫓다가 현실과 마주하게 됐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제 이름은 김서진. 나이 45세. 지금은 강남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계약직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다 보면 이게 내 인생인지 디스플레이 인형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웃기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퇴근 후 고시원 같은 이 원룸에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일 때면 저는 제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기분입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들의 행복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한때는 번듯했던 직장, 성형과 피부 관리에 쏟아부은 수천만 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랑. 그 모든 걸 잃고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8천만 원의 빚과 지칠 대로 지친 이 몸뿐이네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제 추락의 시작은 돌이켜보면 가장 빛나고 그래서 더 위험했던 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남들 다 어학연수 가고 스펙 쌓을 때 저는 그런 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인생 한 번뿐인데 예쁠 때 예뻐야지. 청춘은 짧잖아. 이게 당시 제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토익 공부는 겉핥기만 하고 남는 시간엔 강남 피부과와 네일샵을 전전했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전부 백화점 세일에 쏟아부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설 때면 제가 드라마 주인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친구들이 하나둘 대기업에 합격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평범한 학점과 텅 빈 통장뿐이었으니까요. 막막했죠.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면접장에서의 화려한 외모 덕분이었는지 중견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시작이 아니라 더 큰 허영의 시작이었어요.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저는 제 안의 깊은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더 화려한 갑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제 30대는 한마디로 외모와 허영의 질주였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기획서를 만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퇴근 후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매달 수백만 원씩 쏟아붓는 피부 관리, 보톡스, 필러.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정도는 투자지 소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는 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청담동의 레스토랑, 제주도의 프라이빗 풀빌라. 인증샷을 올리면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렸고 저는 그 숫자로 제 가치를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관리가 경쟁력이야. 이게 제 주문이었죠.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소비가 3번, 4번 반복되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저를 집어삼킨 중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하자고 말할 때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걱정 마, 나 벌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백화점에 가서 망설임 없이 12개월 할부로 긁었죠. 그 순간의 쾌감, 점원의 공손한 태도,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그 짜릿한 만족감 하나 때문에 다음 달 날아올 카드 청구서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에서 어느덧 제 빚은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었죠. 인스타용 예쁜 플레이팅, 완벽한 조명.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결혼 얘기 좀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카페의 경쾌한 음악 소리가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5천만 원이 넘는 빚, 할부로 산 명품 백들, 매달 나가는 관리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현실의 숫자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우리 아직 젊은데 뭘. 오늘은 그냥 좋은 날인데 딴 얘기하자. 그날 이후 결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이의 금기어가 됐습니다. 그가 그 단어를 꺼낼 때마다 저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고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이 흐르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카페였어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던 그가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액세서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주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세상이 멈추고 제 머릿속에서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울렸죠. 그동안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 번듯한 직장, 명품백, 화려한 SNS 피드. 사랑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쌓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를 질식시키고 있던 무게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그를 원망했어요. 내가 예쁘게 꾸미려고 이렇게 된 건데. 소리 지르며 매일 밤 술을 마셨죠. 하지만 술이 깨면 지독한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귀에서 터질 만큼 미친 듯이 뛰고 한겨울에도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깨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 의사는 그걸 공황장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저는 1순위 명단에 올랐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진 씨, 솔직히 요즘 업무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신입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회사 판단이에요. 나이 45세, 여자, 비혼. 회사에서 제 가치는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회사에 찾아가 제 손으로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인생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도 직장도 제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게 무너진 후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술로 하루를 보내고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죽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텅 빈 방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취직으로는 어차피 답이 없어. 이 모든 걸 만회하려면 사업으로 대박을 치는 수밖에 없어. 그건 성찰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제 자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큰 성공이라는 허상으로 현실을 덮어버리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죠. 저는 다음 날 마지막 남은 퇴직금 통장을 들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설득했죠. 나만 믿어. 온라인 쇼핑몰, 특히 중년 여성 타깃 뷰티 커머스. 지금이 기회야. 제 눈은 조급함과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큰 성공으로 이전의 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사무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희망에 부풀었죠. 이 고생만 끝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행이라던 홈케어 뷰티 기기, SNS에서 핫하다던 비건 화장품. 야심차게 사들인 물건들은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애물단지가 됐고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도 변하더군요. 한때는 가장 믿었던 동업자와 월세 낼 돈 앞에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렇진 않았을 거 아냐. 제 말에 그녀는 성공하면 다 내 덕, 실패하면 내 탓이냐라고 받아쳤죠.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말을 뱉으며 저희는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결국 사업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카드빚 대출까지. 제 손에 남은 빚은 8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백화점 화장품 매장 계약직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경력 무관, 연령 무관, 즉시 근무 가능자 우대. 저는 홀린 듯이 그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인생의 화려했던 1막이 끝나고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2막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 판매직 지원 버튼을 누른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하고 다시 이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참 이 밑바닥에서도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은 붙들게 되더라고요. 바로 피부관리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이것만 따면 내 샵이라도 차릴 수 있겠지. 저는 그 희망 하나로 지친 몸을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날도 고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책을 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 저는 홀린 듯 스마트폰 계산기를 켰습니다. 제 월급 한 달에 220만 원. 이걸로 8천만 원의 빚을 갚고 서울도 아닌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 계산기가 뱉어낸 숫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였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숫자를 본 순간 절망감이 아니라 오히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허우적대던 늪에서 발이 땅에 닿은 듯한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산기 앱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수백 번도 더 상상했지만 단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서진아. 결혼, 내 집 마련, 화려한 삶 그건 내 인생에 없는 거야. 이제 그만 인정하자.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수백 번도 더 상상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건 가난이나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 지독한 강박관념. 여자는 일해야 한다. 이 나이엔 일해야 한다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제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어리석음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생존. 그리고 책임.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내 능력 안에서 나 자신 하나만큼은 온전히 책임지는 삶을 살기로요. 이젠 괜찮습니다. 원룸의 퀴퀴한 공기도 편의점 도시락도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더는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해요. 진짜 소중한 건 남의 기준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답게 사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난날의 저처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가 정해놓은 정답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이 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른 삶도 실패한 삶도 그게 내 삶이라면 그걸로 충분합.